여기 한 중국인 교수가 중년의 외국인 남성과 다소 격앙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 학생들은 갑자기 중국인 교수를 향해 당장 강의실을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의 중심수도 서울로 이민을 와서 생활하고 있는 제프라고 합니다. 미국인 출신이었던 저는 교육 도시인 보스턴의 보스턴 대학교에서 언론학과 교수로 5년 정도 강의를 진행했었고, 그러던 중 아주 우연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게 되어 지금은 한국에 이민을 온 지 무려 1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론학과 교수로 강의 생활을 이어나가던 저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언론사들과 협업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한 방송사와 인터뷰 겸 다큐멘터리 촬영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 교수인 저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형식의 다큐멘터리였기에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저는 처음 경험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최근 급상승하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통해 한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으나, 처음 경험한 한국은 저에게는 미국보다 살기 좋은 말 그대로 천국의 나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특히나 미국과 달리 한국의 길거리는 치안에서 너무나 안전했고,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편안하게 저의 강아지와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제 다큐멘터리 촬영 생활의 힐링 포인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약 7일 정도의 짧은 촬영 기간이었지만 어차피 결혼도 하지 않았던 터라 저는 그 길로 약 1년 만에 한국에 완전한 이민 정착을 하게 되었고, 보스턴 대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의 한 대학교 언론학과로 일자리도 다소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약 10년 정도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겪은 하나의 사건은 제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해외로 나가야만 하는 엄청난 계기를 마련해줬는데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예전 보스턴 대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동료 교수이자 친구의 제안으로 한국과 관련된 주제의 강의에 참석해 직접 저의 한국 이민 경험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방송 패널 같은 역할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강의의 첫 번째 순서였던 한 중국 교수의 한국 관련 강의를 듣자마자 저는 뚜껑이 열려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녀는 한국에 모인 디지털 관련 인프라 생활과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문화에 대한 강의 주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뜬금없이 한국인들은 배려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라 외국인을 향한 차별이 너무 심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많은 강의생들은 아마 지금 한국의 좋은 점만 듣고 참석한 어리석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오늘 진행될 한국과 관련된 강의에서 완전히 적나라한 한국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중국 출신이기에 그 어떤 교수들보다 한국의 진실을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는 사실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그렇게나 착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한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기만 하면 여행 물품이나 돈을 훔쳐가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만의 불쾌한 차별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무조건 저지른다는 사실이죠. 현재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미디어나 영화, 심지어 여러분들이 최근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한국인들의 마음이 따뜻해 보이고 도시도 잘 정돈되어 있어서 살기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있죠. 절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도 몇몇 교수나 학생들은 자신이 한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도움만 받고 왔다며 거짓된 선동을 하고는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한국 정부의 돈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져야 가난한 한국인들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물건을 훔쳐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들의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그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쾌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출신 차별을 당해 입국 심사에만 하루가 넘게 걸리고, 길거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알 수 없는 야유 소리와 그들의 가방을 훔치려는 한국인들이 보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따뜻한 한국인들은 완전히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모습들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더라도 냄새가 난다며 도망가 버리죠. 한국인들조차 국가가 너무 가난해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 씻지 못하지만 그 이상으로 외국인들을 향한 외모적인 차별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나라를 떠올렸을 때 대부분 한국을 떠올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별 없는 아시아 나라는 오직 중국과 중국인들 뿐입니다. 중국인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무척이나 호의적이에요. 그들은 외국인을 보면 먼저 다가와 말을 걸며 길을 찾아주고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의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로 돈을 주기도 합니다. 선진국 국가에서 사는 중국인들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따뜻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상한 나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가더라도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면 한번 중국을 경험해 보세요. 중국인들은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향한 차별이 아예 없는 것은 물론 처음 본 사람이라도 집으로 초대해 중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대접할 것입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한국과 관련된 강의에서 물론 저도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불쾌한 차별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이곳에도 한국 여행을 실패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한국인 학생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한국 대신 무조건 중국으로 이민이나 여행을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으로 가면 무조건 차별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 생활의 편리함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 무선 디지털 인프라의 장점을 알리는 강의였지만 첫 번째로 강단에 올라선 그 중국인 교수는 무려 30분이 넘는 시간을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심지어 한국에 실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기괴한 의견까지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군다나 제가 더욱 화가 났던 사실은 바로 그녀가 아무런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나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철저하게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의식을 깎아내리려는 태도만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검증된 교수라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의견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의 의견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강의생들에게 발생시킬 수 있을지 예상을 해야 하지만 그 중국인 교수는 그러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한국으로의 여행이나 이민을 급급하게 막으려는 황당한 태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기괴한 의심은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은 한국이 정말 저런 나라였냐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몇몇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과 중국은 저 교수의 말과 완전히 반대였는데 그럼 자신이 경험한 따뜻한 마음의 한국인들은 대체 뭐냐는 당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한국 이민 10년차 한국인으로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 순서는 5번째에 있던 동료 교수의 시간에 한국에서의 이민 경험을 직접 전달하는 강의 패널로 나서는 것이었지만 저는 결국 강의실 한쪽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저도 모르게 이미 집어들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자신의 강의를 마치고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그 중국인 교수를 정확히 지목한 뒤 제 질문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과 관련된 강의의 강의 패널을 준비하고 있던 제프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강의를 진행하셨던 중국인 교수님께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급히 준비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새롭게 하며 약 10년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저는 한국의 많은 변화 과정을 함께했고 최근 급부상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선진국 생활 방식에서도 아마 제 의견이 참고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직접 당신의 주장을 들으면서도 꽤 이상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인들의 외국인을 향한 차별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당신이 주장한 내용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면 오로지 그들을 돈으로만 바라본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주장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민의식과 배려의식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그들의 범죄 발생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물론 한국도 범죄가 아예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건 그 어떤 나라라도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하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외국인을 향한 그 어떠한 차별의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민 신청 국가 그리고 가고 싶은 국가로 뽑힌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일반적이라면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유럽권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언어와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른 한국이 많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죠. 만약 한국이 정말 차별이 심한 나라였다면 이러한 통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한국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저와 같은 외국인들은 상상을 초월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그들만의 정에 깜짝 놀라는 경험을 꽤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출생지가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뿐 그 어떠한 차별의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움을 청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들을 보면 먼저 말을 걸어와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서라도 길을 찾아주고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밀접한 도움을 꽤나 적극적으로 줍니다. 단순히 그들은 친절한 것을 뛰어넘어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이라도 한국인들과 똑같은 구성원처럼 느끼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배려에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과 안전한 치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무인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전된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그들에게는 무인 상점이나 무인 카페, 심지어 입국 심사마저 무인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막강한 시민의식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한국은 매우 안전한 도시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무인 가게들은 새벽 시간이 넘어가도 그 모습 그대로를 도난 피해 없이 유지하고 있죠. 만약 미국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실행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전문적인 터리범들에 의해 단 하루 만에 무인 상점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막강한 힘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계절이 바로 겨울인데요. 한국에서는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제설 도구를 챙겨 나와 자신의 집 앞 길거리나 도로를 제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특히나 폭설이 더욱 심해져서 도로에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인들의 힘은 더더욱 강해집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신들끼리 힘을 합쳐 버스를 눈덩이에서 구출해내고 도로를 즉각적으로 제설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들이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의 DNA에 한국인들의 정과 단합정신 그리고 배려를 각인시켰고 이러한 힘이 원동력이 되어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진국 발전 속도를 보인 유례없는 나라의 국민들이 되었죠. 저는 지금 한국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허무한 주장으로 누군가에게는 기회와 배려의 땅이 될 수 있는 천국 같은 한국으로의 이민이나 여행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중국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쓸 줄 알기에 외국인과 간접적인 소통이 너무나 손쉽게 가능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모습에서도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그들은 외국인을 보더라도 끝까지 자신들의 언어인 중국어로만 소통을 하려 하고 외국인을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주장하는 외국인들의 물건을 가장 많이 훔쳐가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계신가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중국의 경찰인 공안조차 외국인에 대한 문제에서는 등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면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외국인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어 한다면 오히려 돈을 내면 찾아준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하죠. 현재 시민의식이 완전히 무너진 나라는 오직 중국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서 한국을 경험한 다른 학생들도 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한국인의 정과 배려를 가진 집단이자 선량한 국가입니다. 중국인인 당신이 아무리 한국을 깎아내려도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마인드를 따라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이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의견을 피력했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 교수의 의견은 그 누가 보더라도 한국인들의 성품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가득했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인 교수의 표정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거짓 주장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당당했던 그녀의 얼굴은 제 발언이 끝나자 완전히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녀는 한동안 강단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을 때리는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그녀의 한국 깎아내리기 계획에 있어서 한국에서 직접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존재는 변수 그 자체였고,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의실 이곳저곳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한국을 여행하며 경험한 한국인들도 저의 말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며 거들어주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중국인 교수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국인 친구와 전화통화를 시켜주겠다는 용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입을 꾹 닫고 있던 그녀는 이번에는 뜬금없이 그런 대단한 나라 한국이 바로 중국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기괴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주장했던 것이 바로 그 의견 아닙니까? 저는 한국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장대로 한국이 그렇게나 대단한 나라라면 바로 우리 위대한 나라인 중국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한국은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완벽한 후진국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려의식이나 시민의식도 성장할 시간조차 없었죠. 하지만 저희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그러한 부족한 부분에서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현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높은 생활 방식이나 고유한 문화재들이 중국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 혼자서는 아마 지금의 시민의식을 절대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스승과 같은 배움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지금 중국인들을 끝까지 비하하고 있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한국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중국은 한국에게 모든 가르침을 줬으나 한국인들은 중국의 전통 의복이었던 한복이나 음식인 김치, 심지어 이제는 그들의 수도인 서울마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철저하게 중국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수도인데 한국인들은 전혀 이 점을 알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한국으로 이민을 가지 말고 차라리 중국으로 오라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나 남의 나라 것을 빼앗아가는 나라에 여행이나 이민을 가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한국을 갈 것이라면 중국으로 오라는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기소침해져 있던 중국 교수는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신이 나서 또 다시 기괴한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지만 이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중국인들의 불쾌한 진실을 알아버린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강의실에 있던 한 학생은 중국 교수의 말을 끊고 중국인들이야말로 예절과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며 자신이 중국에서 겪었던 사건과 사고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그렇게 시작을 하니 강의실에는 순식간에 중국에서의 불쾌한 경험을 얘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내 한 학생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중국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 교수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마 전 유학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의 여행이자 유학 경험을 가졌던 학생입니다. 중국인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중국인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중국인들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 대한 사회적 규칙을 전혀 배우지 못했는지 지하철과 버스 심지어는 대학교 수업 중에도 큰 소리로 전화를 받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중국인들이 정말 선진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국인들은 너무나 더럽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은 청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고속버스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탔었던 학교 이동버스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버스에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버스 통로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낄낄거리면서 웃고 이상할 정도로 그것을 즐기죠.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쓰레기를 대체 왜 버스에 아무렇게나 버리냐고 물어보니 그들은 이것이 중국의 전통이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선진국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비열한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시민의식이 아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심지어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중국인들이 저와 같은 외국인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차별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중국의 학교는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학교였음에도 그곳의 중국인 학생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쓰레기를 던지며 저를 놀리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학생 식당에서는 제 앞에 치즈를 가져다 놓고 한번 먹어보라는 이상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한국으로 도피 유학을 떠났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어디를 가나 저를 먼저 챙겨줬고 따뜻한 배려의식을 보여줬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시민의식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도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지만 교수님의 주장은 한국의 열등감을 느껴 한국으로의 여행 관광객이나 이민자들을 중국으로 오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중국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도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던 그 미국인 학생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한국과 중국의 시민의식 차이와 외국인을 대하는 차별에 대한 부분을 진실성 있게 짚어냈고 그 순간 중국인 교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교수 착석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중국인 교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분한 듯 자신의 강의 순서가 끝났음에도 수강생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학과 사무실 사람들에 의해 학회 강의실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눈과 귀를 막고 선진국에 최선두에 있는 한국인들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그 중국인 교수의 모습을 통해 저는 한국의 따뜻한 진실을 더더욱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디 중국인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확실히 인지해 현실 자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